안녕하세요. 황용시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MZ세대부터 88세대라는 그런 제목을 달고 모든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얘기를 한번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반응이 참 좋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콘서트에 가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얘기를 하시고요. 또 너무 감사하게도요. 제가 했던 얘기들을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좀 무서워요. 제가 말을 잘못하면 또 그분들이 기억하실까 봐 이제 좀 겁이 나는 부분도 있는데 뭐 우리가 그냥 사는 이야기 제가 한번 해 볼게요. 이렇게 사진을 보는 순간 깜짝 놀라셨을 수도 있어요. '혹시 영웅님인가?' 하고. 네, 아니고요. 영웅님과 동갑내기 94년 10월생 제 아들이에요. 왜 이 사진을 넣었냐 하면 제 아들과 저의 친밀도를 자랑하려고요. 저 아들이랑 굉장히 친해요. 근데 여행 갈 때 이렇게 보면 우리가 잘 그렇게 안 하는데 우리 아들이 이어폰을 갖다가 제 귀에 딱 꽂아 주기도 하고 같이 같은 노래를 듣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굉장히 친하게 지내는데 아기 있을 때부터 이렇게 친하게 지냈어요.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저랑 같이 이렇게 어깨 동무를 하고 지나가면 사람들이 많이 쳐다보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아기 때부터도 저랑 같이 가면 제 핸드백을 딱 받아 가지고 자기 어깨에 걸쳐요. 그냥 오리지널 서울 남자예요. 그리고 햇빛에 이렇게 가면 엄마 얼굴 탄다고 손으로 가려 주는 그런 아들이에요. 우리가 이제 젊은 연인들이 데이트할 때 보면 그런 장면들 많이 보잖아요. 햇빛이 비치면 남자친구가 이렇게 손으로 가려 주고 이런 거를 종종 보는데 우리 아들이 저한테 그래요. 그렇다고 우리 아들이 여자친구 없냐?" 있어요. 여자친구 있는데 또 여자친구는 친구고 엄마는 엄마죠. 그래서 아들이랑 이렇게 친하게 지내서 제가 이제 지난번에 그랬어요. 제가 제 아들을 팔아서 온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 보겠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그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아들 정권에서 잘 다니다가 은행원 갔어요. 그랬는데 그 뒷이야기를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되는지. 음 지금 그런데 우리 아들이 다니는 은행이 우리은행이에요. 우리은행이 됐는데 뭐 자기들끼리 인제 계속 만나면서 얘기를 하나 봐요. 수십만 명이 이렇게 참고 다니는데 못 참는 거는 또 이게 하나의 지는 거잖아요. 그쵸? 우리가 지는 거 싫어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다 참는 것을 본인이 못 참는다? 그것도 본인이 용납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 제가 왜 우리은행이라는 걸 알려드렸느냐 하면 우리은행이 인제 증권사를 하나 인수한대요. 제가 그전때부터 알고 있었거든요 이거는. 벌써 몇 년 전부터 그랬는데 며칠 전에 그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우리은행이 증권사를 하나 인수한다. 그래서 제가 '그럼 잘 됐다. 다시 정권 쪽으로 가면 되지 않겠느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본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이 은행이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자기한테 조금 안 맞는 경향이 있고 또 기존에 제가 얘가 1년 반, 2년 가까이 다녔던 그 증권사가 너무 편안했던 것 같아요. 너무 자유로운 분위기 뭐 이런 것들이 그거를 못 리즈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꾸 적응을 힘들어하고 그런데 다니긴 다녀요. 많이 좋아졌고 어제도 이제 월요일이니까 "가기 싫다." 이러면서 가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들 성격이 어떠냐면 어 보통 뭐 7시 출근이다 그러면 6시 반에 일어나서 헐레벌떡 밥도 못 먹고 가고 저는 그런 아이들이 좋거든요. 그런 아이들이 지극히 정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침 일찍 일어나 가지고 준비하고 한 30분 쉬다 가고 그래요. 그러니까 본인 성격이에요. 본인 성격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근데 좀 적응은 하겠죠. 근데 인제 제가 젊은 친구들이 이걸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우리 애가 인제 증권사 좋은 빌딩에 가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걸 알아요. 회사 건물 좋은 거 아무 소용없고 그런 거 아무 소용없다. 그러니까 인제 집에서 가까운 곳, 내가 편한 곳으로 선택하자 이래 가지고 지점을 선택했어요, 집 가까운 지점을. 집 가까운 지점을 선택했는데 지점에 일이 너무 많대요. 그래 가지고 힘들어하더라고. 그리고 인제 일이 이렇게 세분화되지 않고 한 사람이 원스톱 서비스 하는 거예요. 우리도 옛날에 인제 그런 거 했거든요. 고객을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안 하고 한 자리에서 다 모든 서비스를 하라. 이렇게 해서 원스톱 서비스를 하는데
원스톱이라 그래야 되나요? 원스텝, 원스톱 다 맞는 것 같은데 그런 서비스를 하라 인제 이렇게 돼 가지고 모든 일을 다 처리해야 되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더라고요. 근데 마침 그 주변에 출장소가 있어요, 대학교 출장소. 근데 인제 우리 아들이 그 등록금 처리에 거기 인제 출장소를 한번 갔었는데 거기는 좀 더 쉽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힘들면 출장소로 피신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라 그랬느냐 하면 지점장이나 이런 분들이 너를 출장소로는 못 내보낼 것이다, 그분들 생각으로는. 왜냐하면 젊은 친구들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 야심이 있잖아요. 야심이 있는데 출장소로 가라 그러면 그 친구들 그만둬요. 자기가 뭔가 밀린 것 같은 그런 기분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그만두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분들이 그래서 너한테 먼저 제 일을 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먼저 얘기를 해라. 저 출장소로 보내주세요. 얘기를 해라." 이제 이러고 있었는데 때마침 출장소에 계신 분이 또 지점으로 들어오고 싶어 하시는 분이 계셨대요. 그래서 인제 둘 중에 한 사람이 출장소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너 다른 말 하지 말고 무조건 가서 저 출장소에 가서 공부 좀 하고 오겠습니다." 하고 가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또 용기를 내서 그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래서 마침 출장소로 갔어요. 출장소로 가니까 출퇴근 시간이 좀 예 명확하죠. 출근을 좀 늦게 해도 되고 퇴근을 좀 빨리 해도 되고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 그냥 오늘 살고 내일 살고 이렇게 살면 되는데 우리 아들 생각이 그렇지가 않아요. 이거 출장소 근무 6개월 개월 끝나면 또 지점으로 가야 될 것이고 10년 후에도 10년 차 이런 분들 보면 똑같이 창구에서 근무를 하는데 "내 모습이 그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3년 정도 있다가 본원으로 들어가면 되지 않겠느냐." 제가 인제 그런 제안을 했거든요. 제가 그랬잖아요. 얘가 저기 도시행정 전공이라고. 그럼 인제 자산관리 쪽이 맞아요. 자산관리하는 회사 이런 데 들어갔어야 되는데 창구에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예전에 여상 나온 친구들 이런 데서 굉장히 잘했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은 실무를 배워서 오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인제 대학 나온 애들은 이론을 배워서 갔는데 이론 뭐 돌아서면 까먹는 게 이론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현재로서는 그거예요. "여기서 일단 있어 보고 정권 쪽이 열리면 정권 쪽으로 무조건 지원해라." 근데 제가 예전에 그거 봤거든요. 우리 있을 때 그 삼성카드라는 게 생겼었어요. 그래서 인제 차출을 했거든요. 지원도 있었지만 차출을 했어요. "너 네가 가 볼래?" 팀장이 만약에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 친구들이. 근데 자기가 손 들고 "제가 가 보겠습니다." 이랬을 때는 잘하거든요. 근데 인제 주변에서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그렇게 해서 그쪽으로 가신 분 승진이 굉장히 빨랐어요. 승진이 굉장히 빨라 가지고 순식간에 임원하고 그만뒀어요. 그래서 이제 "길게 가는 것이 나을 것이냐 굵고 짧게 가는 게 나을 것이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뭐 가늘고 길게 보내준다 그래 놓고 가늘고 짧게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직장인들이 힘들어하고 이러는데 하여튼 우리 아들은 현재는 쪼끔 힘들지만 적응하고 있고 다시 정권맨으로 갈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인제 맨이 두 가지 있다 그랬어요, 정권맨하고 상사맨. 그런데 트롯맨이 나타났다 그랬어요. 근데 요즘 IT맨이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IT에도 맨자를 붙여 줬어요. 근데 인제 우리 큰아들 얘기를 좀 할게요. 제가 큰아들 얘기는 한 번도 안 했어요. 우리 작은아들 얘기만 많이 하고. 우리 작은아들은 뱃속에서부터 모범생이었어요. 진짜 모범생. 어떤 사람은 보면 좀 답답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뭐 본인이 원칙을 지키는 걸 좋아하니까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그 네거티브 포지티브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어 뭐만 지키고 나머지는 네 알아서 해." 이랬을 때 편안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그 반대를 편안히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것만 지켜. 그다음에 네 알아서 해." 이런 걸 편안해해요. 그거 지키고 몇 가지만 지키면 되니까. 근데 인제 그 반대인 성향도 인제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저 작은아이는 지키는 걸 좋아해요. 규칙을 지키는 걸 편안해하고. 근데 큰아들 같은 경우는 쪼끔 자유주의자예요. 자유주의자고 처음에 어 우리 애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멋을 내는 걸 좋아했어요. 멋을 내는 걸 좋아해 가지고 어 중학교 때 같은 경우에 심지어 교복을 잘라 가지고 남자아이인데도 불구하고 배꼽이 다 보일 정도로 그러고 입고 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교복을 한 번도 입고 나가질 않았어요. 특히 하복 같은 경우에 집에서 나갈 때 맨날 손에 들고 나가요, 교복을.
근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너 그거 사춘기 빨리 지나가라. 빨리 지나가고 나서 고등학교 때부터 공부하자." 제가 인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자유주의자인 아들을 제가 굉장히 힘든 고등학교를 보냈어요. 어 머리 빡빡머리하고 다녀야 되고 전학을 갔는데 교무님이 저보고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교복 무조건 큰 거로 사 주세요. 얘들 학교에서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그래서 제가 교복을 헐렁한 걸 사 줬어요. 근데 어느 날 지가 타이트하게 또 다른 옷을 하나 사 입고 왔더라고요. 제가 인제 바쁘니까 사는 게 바쁘니까 애들한테 이제 카드를 하나 줬어요. "이 범위 내에서만 써라." 네, 교복을 하나 새로 해 입고 왔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그 말씀 드렸어요. 학군 단복도 줄여 입고 군복도 줄여 입고 비행기 승무원 하면서 승무원복도 줄여 입었다고. 줄였다 늘렸다 막 줄였다 늘렸다 인제 이렇게 하는데 제가 사실은 우리 아들이 외국에서 오래 살아 가지고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공황장애 뭐 비슷한 게까지 왔는데 제가 "직장 그만두고 집으로 들어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내가 얼마나 힘들게 여기 왔는데 이걸 그만두고 집으로 들어오라 그러느냐." 그러더라고요. 근데 마침 코로나가 왔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아들이 어쩔 수 없이 다시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모든 거 다 집어치우고 그냥 바로 와라." 그래서 집도 정리 안 하고 그냥 왔어요. 하다못해 진짜 휴대폰 2개 쓰던 거 1개만 들고 왔더라고요. 그렇게 급하게 한국으로 인제 들어왔는데 들어오자마자 인제 자기 이모가 "IT 쪽을 한번 공부를 해 봐라. 굉장히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우리 아들이 인물도 좋은 데다가 또 영어가 잘 돼요. 영어가 일단은 외국 생활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영어가 잘 돼서 인제 "그걸 해 봐라." 그랬더니 고집을 부리더라고요. "저는 다시 이거 열리면 나갈 겁니다." 인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인제 호텔 비슷한 데서 알바를 좀 했어요. 이렇게 외국인들 계속 만나고 그분들 안내해 주고 이러면서 그래서 인제 그분들을 뭐 혼자 여행 오시는 분도 있고 이런데 대화를 해 주고 이러니까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럼 야 주말에 나가 가지고 그분들 데리고 여행 가이드를 해라. 설명해 주고 이러면 좋지 않냐." 그랬는데 본인이 모르잖아요. 이분들 모시고 가서 경복궁이라든지 덕수궁 같은 거 설명해 주고 하면 참 좋은데 인제 본인 자체가 그걸 모르니까 사실 서울 사는 사람들 그런 데 안 가거든요. 지방에서 오신 분들이나 그런 데 가지. 근데 인제 그렇게 아르바이트하면서 본인이 공부를 했어요, IT 쪽을. 근데 주변에 아는 사람한테 그 뭐 가외식으로 해 가지고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그 나라에서 하는 어떤 그 싱크라는 뭐 셉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걸 배우는 데를 갔어요. 그 학원을 붙는 자체가 좀 어려운 거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인제 2번 도전해 가지고 거기 학원을 다니고 6 개월을 다녔는데 우리 큰애가 벌써 34 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취직이 쉽지 않았어요. 근데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었느냐 하면 38 세에 IT 쪽으로 바꾸신 분이 계셔요. 그러다 보니까 인제 거기에다 희망을 걸고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2 년이나 3년 전에 시작했으면 좋을 텐데 아니다, 아니다 하다가 결국은 자기가 생각을 한 거죠. '아 내가 그 35 그때 취직을 해도 우리 이모가 보니까 지금도 일을 하니까 최소한 30 년은 일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래서 자기가 IT 쪽으로 이렇게 바꿨어요. 바꿔서 했는데 뭐 교통비 정도 받고 지금까지 다녔어요. 그러니까 맨날 엄마 카드 쓰겠죠. 엄마 카드 쓰니까 저보고 얘가 립 서비스는 잘해요. "엄마 내가 취직하면 내 월급 엄마 다 줄게. 첫 달은 다 줄게. 그다음부터는 반은 줄게." 근데 사실은 우리 아들이 돈의 개념이 없어요. 돈의 개념이 없는 아이라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취직이 안 돼서 좀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나이가 있으니까. 뭐 모든 게 인제 겉으로 보기엔 다 되는데 나이가 있으니까 취직이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일찍 되는 거 중요하지만 어 늦게 되는 애들이 보면 제일 좋은 곳에 가더라."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최근에 갑자기 인제 2 군데서 연락이 왔어요. 근데 본인이 딱 원하는 곳이에요. 집에서 거리도 가깝고 역삼역이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그리고 인제 이 자기가 개발 쪽으로 실력을 갖추고 싶어 하는 그쪽으로 됐어요. 그래서 너무 인제 기쁜 마음으로 갔는데 그 출근 첫날이 언제냐면 어제였어요. 그래서 제가 창원이 그렇게 힘들었던 거예요. 아들은 엄마랑 얘기도 좀 더 해야 되고 옷도 뭐 자기가 사 입고 이렇게 하긴 했지만 엄마랑 이렇게 뭔가 소통을 해야 되는데 소통이 끊기잖아요, 제가 집을 나가 있으니까. 집에 있으면 잠시 잠깐이라도 얘기를 주고받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는 상황이라서 제가
창원 가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어떻게 서초어드가 됐냐고요? 우리 아들이 의료 경영을 전공했어요. 그런데 이거 인제 제 남편이랑 제가 의논해 가지고 의료 경영 쪽을 지원시켜 가지고 그걸 됐어요. 근데 다니는 내내 별로 별말 없고 막 공부하기 싫으니까 그냥 말이 없는 스타일이에요. 공부하기 싫으면 공부 안 하는 거예요. 대학은 뭐 성적 좋은 거 나쁜 거 하나도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인제 입학하자마자 학교를 좀 그래서 제가 입학할 때부터 그걸 알고 보냈거든요. 얘는 한 학기만 있으면 교환학생으로 갈 수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그거를 제가 위주로 찾았거든요. 그래 가지고 "해외로 보내 주겠다." 그랬는데 학교에서 인제 좀 걸림돌이 있었어요. "1 학년은 못 보내 준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다 대고 얘기를 했죠. "우리 아들은 일단 학군단을 지원해 놨다. 그래서 2 학년, 3 학년 때부터는 한국에 있어야 되고 그래서 지금 꼭 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학교에서 뭐라 그랬느냐 하면 "그럼 첫 번째 학기는 자비로 가세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얘가 1 학년 2 학기는 제가 돈을 써 가지고 호주를 갔다 왔어요. 그리고 인제 그다음 학기에 2 학년 1 학기에는 학교에서 장학금을 주겠다 이래서 장학금을 받고 교환학생으로 그렇게 1 년을 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또 인제 그러니까 얘가 저기 멜버른에 가서 있다가 또 멜버른에서 한 학기 플러스 계절 학기 있었고 그다음에 캘리포니아 가서 또 제일 좋아한다 그러더라고요. 샌프란시스코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곳은 다 가서 있었어요. 멜버른 그다음에 샌프란시스코, 하와이 거기서 좀 오래 있다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내 아들 그대로 변함이 없는데 얘는 세상을 너무 많이 본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세상을 봤기 때문에 제가 잡아두기에는 좀 어렵지 않았나 이래 싶어요. 근데 이 아이가 인제 장교 출신이에요 얘도. 우리 집 세 남자가 다 장교 출신인데 어 그 군대를 제대하고 어느 날 혼자 방에 처박혀 있다가 나오더니 뭐라 그러느냐면 "일은 적게 하고 돈 많이 버는 거 하고 싶대요." 그거 누구나 다 똑같은 생각이에요. 일 적게 하고 돈 많이 버는 거. 그러더니 느닷없이 항공사에 취직을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인제 어디를 들어갔냐면 델타항공을 들어갔어요. 근데 델타항공 그게 뭐 본사로 직접 이렇게 취직하는 게 아니고 뭐 협력회사 비슷한 거 이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면접 보러 갈 때 내가 보기에는 그거 델타로 직접 취직하는 게 아니고 협력업체 같은데 이제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니라고 그러더니 결국은 협력업체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근무를 했는데 근무를 하면서 이렇게 느낀 게 우리 생각에는 그 공항에 근무하는 친구들 굉장히 좀 좋아 보였거든요. 근데 얘가 그때 호주에 있을 때 거기서 같이 있던 사람이 거기 인제 공항에 취직한 사람이 있어서 그걸 봤던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거기 취직을 했는데 근무하는 도중에 그런 걸 느껴진대요. 승무원들보다 자기들이 레벨이 낮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든다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 반대인데 본인이 생각에는 인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안 되겠다. 나도 스튜어드를 해야 되겠다.' 이러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인제 강남에 있는 학원을 몇 달 다녔어요. 보통 인제 승무원 되려 그러면 뭐 4 년제 대학을 나오잖아요. 근데 느닷없이 뭐 꾸미고 어쩌고 다니더니 또 승무원이 됐어요. 근데 국내 항공사 승무원이 아니고 외항사 승무원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들이 공부를 그렇게 많이 안 했어요. 공부를 많이 안 하고 일단 학군단 하느라고 힘들었고 해외 왔다 갔다 했고 속에 바람이 다 들어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그렇게 썩 잘하진 않았어요. 학점이 많이 좋지는 않으니까 국내 항공사를 가기에는 국내 항공사 승무원들은 굉장히 학벌이 좋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인제 이게 안 됐고 외국 항공사는 어떤 점이 있느냐면 사람을 먼저 보는 거예요. 사람을 보고 "너 괜찮으면 서류 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국은 그렇지 않잖아요. 서류 다 검토하고 "그럼 너 얼굴 한번 볼래?" 이렇게 면접을 보는데 여기는 거꾸로예요. 그래서 인제 외항사를 했는데 처음에 그 카타르 항공 모든 사람들이 가고 싶어 하는 데가 카타르 항공하고 또 저기 있는 거 두바이에 있는 무슨 항공사라 근데 지금 생각이 안 나요. 인제 그래서 카타르 항공 승무원을 도전하기 위해서 제가 어디까지 갔다 왔느냐 하면 저기 보스니아까지 갔다 왔어요. 보스니아. 카타르 도하를 거쳐서 카타르 도하에서 또 몇 시간 비행기 타고 보스니아까지 갔다 왔어요. 근데 요즘은 보스니아를 가는 그게 있더라고요. 보스니아를 가는 그 뭐냐 음 그 여행 상품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만 해도 그거 없는데 제가 인제 갔는데 이 면접을 보면 나흘간을 봐야 된대요.
나흘간을 봐야 되니까 나흘간 면접 보고 그다음에 구경도 좀 하고 오자 이래 가지고 9 일간의 제가 일정을 잡았어요. 근데 가서 요즘 말로 광탈, 첫날에 광탈했어요. 왜냐하면 거기 가 보니까 허연 애들이 있는 거예요, 유럽 애들. 유럽 애들 얼굴 쬐끄맣고 허연 애들이 있는데 동양인이 갔으니까 떨어졌죠. 그래 가지고 떨어졌는데 인제 집에 올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할인하는 비행기 티켓을 끊었는데 그래서 비행기를 어디로 돌아서 오려고 그래도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꼼짝없이 9 일을 보스니아에서 있다 왔어요. 보스니아 다시는 갈 일이 없을 것 같아요. 보스니아 열심히 보고 왔는데 기회 되시면 한번 가 보세요. 동유럽 여행 가면 그쪽으로도 가게 되니까. 그래서 그래서 인제 그거는 안 됐고 그다음에 다시 한번 카타르 항공을 지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제 그때 어디로 갔느냐 싱가포르 가서 면접을 봤어요. 또 떨어졌어요. 근데 인제 그다음에 우리 아들이 인제 마음이 급해진 거죠, 2번 떨어지고 나니까. 근데 제가 뭐라 그랬냐면 "떨어져 봐야 붙는다. 처음부터 붙으면 좋지만 떨어져 봐야 어떻게 해야지 붙는지 알기 때문에 떨어져 봐야지 붙는다." 인제 그랬는데 그다음에 인제 어디로 면접을 보러 갔느냐 하면 말레이시아로 보러 갔어요. 우리 큰아들 완전 돈덩어리예요. 아기 때부터 계속 돈 들어갔는데 해외 생활하면서 돈 들어갔고 면접 보러 가는데도 계속 제 돈 쓰면서 갔어요. 그래서 인제 말레이시아 에어아시아라는 항공사를 갔어요. 근데 우리나라로 말하면 대한항공보다 더 큰 회사예요. 그렇게 인제 거기 갔는데 공항 자체를 하나를 다 써요, 그 회사가. 인제 거기 가서는 급했던 거죠. 급해 가지고 자기가 막 일어나서 영어로 샬라 그랬대요. 자기는 델타 항공도 있었고 육군 장교 "대한민국 육군 장교 출신이다." 막 이렇게 해 가지고 인제 큰 소리로 뭘 해 가지고 붙었대요. 붙어 가지고 이제 다녔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좀 그렇게 좋은 직업은 아니었어요. 우리는 뭐 아침 밥 먹고 나가서 저녁 밥 먹고 들어오는 이런 일을 원하는데 젊은 아이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좋은 직업이었나 봐요. 그리고 비행기 공짜로 태워 주고 여기저기 뭐 여행 다닐 수 있고 많이 다니더라고요. 호주도 가고 뭐 싱가포르도 몇 번 가고 또 삿포로도 가고 이렇게 쉬는 날에는 이렇게 가는데 그러면서 인제 휴가가 굉장히 자유롭더라고요. 그래서 앞뒤로 이렇게 해서 한 일 주일씩은 한국에 와서 있고 이러다가 이 아이가 인제 어느 날부터 그 한국에 머무는 시간이 적어지면서 집에 안 와 가지고 제가 공황장애인지 빈둥지 증후군인지 그거 걸려서 죽을 뻔했거든요. 그래서 인제 우리 아들이 돌아오면서 나아졌는데 그게 지금은 그래요. 20대 때 그거 한번 해 봤으면 됐다. 지금부터는 내가 평생 할 수 있는 일을 찾겠다." 이래서 이제 IT 쪽으로 했는데 만족하고 취직이 됐으니까 그래서 오늘 아침부터 가는데 제가 그랬어요. "인제 너는 물러설 곳이 없다 이거밖에. 물러설 곳이 없으니까 앞만 보고 가는 거죠." 근데 작은 애는 왜 힘들어하느냐? 물러설 곳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직 나이도 아직 뭐 그쪽에선 그렇게 얘기했지만 나이도 있고 여기저기 또 계속 붙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물러설 곳이 있으니까 저렇게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큰아들을 보면서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겉모습은 내가 알던 그 아이인데 속은 내가 모른다는 거죠. 제가 얼마나 많은 것을 보고 왔는지 그걸 제가 몰라요.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은 해요. 제가 그런 세상에서 살다 왔기 때문에 얼마나 지금 한국에서 사는 게 불편하고 힘들까 이런 생각을 해서 절대 잔소리를 안 해요. 그리고 뭐 취직이 안 되면 저보다는 본인이 더 애가 타겠죠.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 한마디 안 하고 엄마 카드 그만 써라 소리 한 번도 못 하고 지금까지 있었어요. 근데 앞으로 지가 준다 그러니까 한번 기대해 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제가 인제 골프와 자식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골프를 한 20년 넘게 쳤어요. 넘게 쳤는데 저를 보시면 그럴 거예요. 신체 조건이 저래서 무슨 골프." 근데 골프는 운동신경 없어도 치는 거예요. 집중력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집중력이 제일 중요한 건데 제가 골프 칠 수 있는 조건은 아니에요. 손도 쬐끄맣고. 근데 골프 선수들 보면 손이 이렇게 크더라고요. 그래서 꽉 쥐고 이렇게 잘 쳐야 되는데 제가 손도 쬐끄맣지 키도 쬐끄맣지 운동신경 없지 그런데 20 년을 쳤어요. 쳤는데 골프하고 자식을 우리가 많이 비교하거든요. "세상에서 제일 내 맘대로 안 되는 게 골프하고 자식이다."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인제 골프를 비교하면 그런 얘기예요. "잘 치는 사람은 내가 본 대로 치고 못 치는 사람들은 우리 하는 대로 친다." 그래요. 내가 걱정하는 대로 가거든요. 자식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그냥 믿고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믿어 주면 되는데 내가 걱정하면 어쩌면 걱정하는 곳으로 갈 수도 있고 걱정해서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인제 최근에 제가 인제 골프를 치러 갔는데 동네에서 매일 놀던 언니들이에요. 다 막상막하예요. 누가 이길지 질지 몰라요. 그날 운빨이에요. 그래서 골프를 운칠기삼이라 그러거든요.
운이 좋으면 이기는 거고 물론 기술은 다 똑같아요. 이미 20년 쳤으니까 기술은 다 똑같은데 그날 컨디션이 좋은 사람이 이겨요. 근데 인제 이번에 갔는데 잘 쳤어요. 잘해서 갔는데 어느 홀에 갑자기 딱 가는 순간 맨 벙커만 보이는 거예요. 제가 인제 먼저 쳐야 되는 상황인데 칠 데가 없는 거예요. 공을 던질 데가 없는 거예요. 어디로 가도 벙커야. 내 눈에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야 아무리 쳐도 벙커까지 못 가?" 그러는데 제가 벙커까지 가 버렸어요. 벙커를 가 버렸는데 거기서 또 쳤죠 어떻게. 근데 또 벙커까지 가 버렸어요. 벙커 또 벙커라 그러거든요. 벙커 또 벙커 인제 이렇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양파라는 걸 했어요. 양파를 했는데 언니들이 "야 기념으로 너 이거 하나 적어서 가라." 인제 그래서 제가 그날 꼴등을 했어요. 꼴등을 했는데 그렇게 꼴등하는 실력은 아닌데 꼴등을 했어요. 그래서 인제 우리가 자식하고 골프는 항상 우리가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자식 얘기도 할 얘기가 한도 없이 많고 골프 얘기도 할 얘기가 한도 없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한 대로 간다." 우리하지 말라는 거죠. 그냥 믿어 주고 자신감 있게 치면 가는 건데 근데 우리가 자꾸 너무 우려하면서 괜한 걱정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우리가 살았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이에요. 근데 우리 세대는 뭐라 그랬냐면 부모만큼 부모보다 훨씬 잘 돼야 된다. 무조건 부모보다 잘 돼야 되는 세대였어요 우리는. 근데 요즘 아이들은 어떠냐 하면 부모만큼 하기가 너무 힘드는 세대예요. 부모만큼 하기가 너무 힘드는 세대인데 우리들이 계속 잔소리를 하잖아요. "우리 때는 말이야, 우리 때는 말이야." 그 "우리 때는 말이야." 저도 많이 들었어요. 예전에 처음에 입사했는데 우리 그 임원들이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니들이 이렇게 편하게 일할 수 있는 게 뭔지 아느냐. 우리가 우리 회사 공장 지을 때 야경까지 돌았다." 막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거든요. 다들 인제 우리 때는 하면 뭐냐? 내가 나이 들었다는 뜻이에요. 우리 때는 하고 젊은 애들한테 얘기하면 욕만 먹으니까 그런 얘기 하실 필요는 없는 거고요. 제가 인제 우리 아들 얘기 많이 했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유튜브 하면 온 가족 얘기 다 하게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런 소식을 듣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랬잖아요. "수요가 있으면 공급을 한다." 이런 얘기를 듣고 싶어 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혹시 젊은 친구들 아니면 취업을 앞둔 자녀를 가지신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으로 제가 이걸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인제 보면 그렇죠. 요즘 문과 그렇게 취직이 안 된다는데 왜 그 집 아들은 취직이 그렇게 잘 돼요?"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 같이 노는 언니도 그런 얘기를 해요. "아 우리 아들 한 번 취직도 힘드는데 그 집 아들은 왜 그렇게 잘 돼?" 그러는데 취직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한 번 된 사람이 자꾸 돼요. 한 번 된 사람이 자꾸 되고 제가 그래서 걱정을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그건 것 같아요. 나한테 맞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거거든요. 내가 나한테 맞는 게 뭔지도 모르고 공부만 하고 나면 굉장히 힘든 상황이 와요. 그래서 제가 인제 우리 큰아이는 음 적응 잘할 것 같아요. 그리고 큰아이는 군대도 전방에 가 있었어요. 전방에 그 뭐죠? 포병 부대에 가서 있었고 작은 애는 또 어떻게 해 가지고 작은 애들은 좀 약았잖아요. 보병 부대 인천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기 출퇴근을 했어요 집에서. 군대도 쉬웠지 학교도 쉬웠지 모든 게 다 쉬웠다 보니까 지금 제일 어려운 그거를 만났어요. 복병을 만난 거예요. 은행이 복병이래요. 근데 남들은 은행원 못 돼서 하는데 좀 이러는데 제가 인제 또 차후에 우리 아들이 어떤 식으로 가고 있는지 또 한번 알려 드릴게요. 얘기가 이렇게 길었네요. 좀 목도 안 좋은데 너무 얘기를 길게 했어요. 남들이 좋아한다고 이렇게 길게 했어요 제가 분수같이.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고요. 이제 또 나중에 아들들이 어떻게 적응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알려 드릴게요. 함께요. 황명시대입니다. 감사합니다.